여러분이 휴게소에서 쓴 돈, 퇴직자 생일 파티에 쓰였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국토부 감사로 밝혀진 명백한 사실입니다. 40년간 비영리법인 딱지 붙이고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카르텔입니다. 우린 비싼 커피값 내며 이들의 노후 자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체념은 이제 집어치우세요. 법망을 피해가는 그들만의 꼼수, 오늘 낱낱이 파헤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지갑 지키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도로공사의 은밀한 뒷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성에 이름부터 생소하시죠?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입니다. 회원 수만 2,800명, 40년 동안 그들만의 성을 쌓아왔습니다. 정관에는 공익사업 한다더니 실제 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퇴직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 집단일 뿐이죠. 이들은 자회사 H&D를 세워 휴게소 운영권을 싹쓸이했습니다. 임원진 전원이 도성의 회원들로 구성된 셀프 경영 구조입니다. 사무통장은 겸직까지 하며 연 4천만 원의 급여를 챙겼죠. 외부인은 절대 모르는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도대체 어떤 돈으로 이런 공화국을 유지했을까요? 소름 돋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는 비영리 간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사업 대신 회원들 뒷주머니만 채워줬죠. 자회사 수익금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둔갑시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4억 원대의 과세 대상 소득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파렴치한 탈세 정황을 포착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칼날 앞에 이들의 견고했던 성벽도 무너질 준비를 하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우리 직장인들에겐 정말 허탈한 뉴스입니다. 도대체 이 돈잔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도성에는 왜 굳이 자회사 H&D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한 통로죠. 임원 4명 전원이 도성의 회원으로 채워진 폐쇄적 구조입니다. 사무총장은 자회사 이사까지 겸직하며 수익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도성회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주머니인 셈입니다. 단독 주주인 도성회로 수익금을 셀프 배당해왔습니다. 경쟁 없이 운영권을 가져가는 그들만의 룰이 작동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공기업의 자산이 사유화된 현장입니다. 이 교묘한 수익 세탁 구조,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보시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지날 때 낸 통행료, 그 끝은 어디일까요? 도성에는 최근 10년간 무려 8억 8천만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중 4억 원이 회원들의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퇴직자들의 친목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든 수익이 쓰인 거죠. 정작 공익을 위해 쓰겠다던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인당 수십만 원씩 매년 그들만의 은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며 세금도 안 내고 이익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입니다. 이런 돈잔치가 가능했던 입찰 비리 바로 공개합니다. 공정해야 할 휴게소 입찰 현장, 사실은 짜고 치는 판이었습니다. 도로공사의 내부 기밀 정보가 도성회 측에 미리 전달되었습니다. 입찰 일정과 가격까지 알았으니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였죠. 계열사 중복 입찰 금지 규정도 이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갑자기 규정을 바꿔 도성회 자회사에 주유소 운영권까지 줬죠. 수의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경쟁자들은 시작도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투자 금액도 확정 안 된 공사를 시작하게 방치한 정황도 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특혜이자 카르텔의 증거입니다. 이런 뒷거래가 가능했던 현직과의 연결고리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특혜 뒤에는 도로공사의 조직적인 묵인이 있었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도 무시한 채 시범 사업을 강행한 정황도 있죠. 현직들은 선배님들의 노후를 위해 법규쯤은 가볍게 어겼습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은 이들 앞에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퇴직자가 자회사를 차리고 현직이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공기업 계약 사무 규칙은 이들에게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죠. 이런 유착관계가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이제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낼 국토부의 칼날을 지켜봐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배당금 잔치를 벌일 때 입점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휴게소 내 납품 대금 미지급 실태가 폭로됐죠.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때 돈을 못 받아 도산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카르텔이 경고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런 갑질을 알고도 수십 년간 방치해온 것과 다름없죠. 누군가의 생일 축하금이 누군가에겐 생존이 걸린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걸고 행해진 이 파렴치한 관행 끝내야 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악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도성회의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비리 의혹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가세해 이들의 숨은 돈줄을 정조준합니다. 도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문책도 예고되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십 년 된 카르텔 일소를 선언했습니다. 휴게소 운영 구도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개혁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일회성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감시의 눈토리가 사라지면 카르텔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 개혁이 공정의 시작이 될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히 화내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카르텔은 우리의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으니까요. 진정한 머니멘탈은 내 자산뿐 아니라 공공의 자산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낸 비용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감시의 눈이 많아질수록 부당한 이익 분배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깨끗한 경제 생태계가 결국 우리의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공정함이 상식이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김대리가 여러분의 단단한 머니멘탈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